안녕하세요. 왕구야입니다. 네, 오늘은 보험료의 환급할 차례이고요. 교재는 93페이지 아랫부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보험료 환급 부분은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에도 계속 다뤘던 부분인데 오늘 다룰 부분하고는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을 한번 알아볼까요? 일단 환급 부분. 보험료의 환급 부분에서 우리가 그전에 다뤘던 거는 이런 거였어요. 계약 변경이라든가 혹은 기준 착과수나 착과량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개수 혹은 무게에 따라서 수와 량 단위가 다른 거니까 가입 착과수 수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그죠?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무슨 차익보험료 이 경우가 이제 가맹미경과 비율을 쓰죠. 그 다음에 차익보험료가 발생하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환급 부분인 거고, 그죠? 우리가 배웠던 환급 부분. 오늘 해야 할 경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계약 변경이나 기준 착과수, 가입 착과수의 차이로 인한 차익보험료의 문제가 아니라 해지, 계약자가 이제 단순 변심으로 인한 해지, 혹은 무효, 가입이 되면 안 되는데 가입이 된 경우, 효력 상실, 미납 보험료가 생겨가지고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뭐 이런 경우요. 이런 경우에 대한 환급을 배울 거예요. 네. 이런 경우에 대한 환급도 사실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네.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계약자의 혹은 피보험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가 있고요. 계약자 책임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뉘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계약자 책임이 없는 경우에 무효. 네. 책임이 없는데 무효예요. 이거는 전액 환급돼요. 계약자 책임도 없는데 무효예요. 보험료 전액 환급돼야죠. 어떤 사례가 있냐면 실제 사례로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있었던 실제 사례로 말씀드릴게요. 과수원에 이제 석가조사를 갔는데 600주가 가입되어 있다고 서류상에는 되어 있어서 저희는 그게 맞는지 확인을 하러 갔어요. 과연 600주에 배나무였거든요. 배가 얼마나 달려있는지 보러 갔는데요. 맨 땅이에요. 없어요. 나무가. 주소는 맞는데요. 계약자한테 여쭤봤죠. 여기 배나무 600주 가입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왜 없어요? 그랬더니 그 계약자분이 한 과수원 한 30개 갖고 계신 분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과수원 30개면 굉장히 많은, 보통 많아도 한 7, 8개 정도 갖고 계시지 과수원은. 네. 과수원을 30개면 정말 많은 분이거든요. 거의 중소기업이라고 볼 수 있죠. 거의 대기업 수준이죠. 중소기업이 아니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과수원이 너무 많으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난 여기는 600주를 새로 이 땅에 이 주소에다가 심을 거라고 알려줬다. 농협에 올해 새로 심을 거라고. 그러니까 가입하려는 게 아니고 올해 새로 심을 거라고 알려준 거예요. 근데 농협에서는 그거를 잘못 알아듣고 가입 600주 여기 600주 있구나. 그러면서 신규 가입 처리를 해버린 거죠. 맨 땅이잖아요. 가입이 되면 안 되는데 지금 가입이 된 경우잖아요. 네, 그래서 이 경우는 계약자 책임은 아니죠. 계약자는 가입할 의사가 없었어요. 이게 왜 가입됐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계약자 책임 없이 그냥 가입이 되면 안 되는 맨 땅이 가입이 됐기 때문에 전액 환급됩니다. 전액. 네. 전액. 그래요. 그리고 그 계약자 책임이 이제 없는데, 계약 책임이 이제 없는데, 이런 경우 있어요. 계약 책임은 없어요. 그런데 해지 또는 효력 상실. 사실 계약자 책임이 없는데 해지 또는 효력 상실은 어떤 경우냐면 화상병 같은 경우요. 네.
화상병이 걸려가지고 폐원한 거예요. 매립으로요. 목적물이 없어졌어요. 남은 기간 동안 목적물이 없으니 보험을 유지할 이유가 없잖아요. 효력 상실이 되거나 계약자가 아니면 그냥 먼저 폐원할 거니까 이미 해지를 해버리거나, 임의 해지라고 그래요. 그거를 해지를 해버리는 거죠. 이런 경우는 계약자 책임은 없지만 어쨌든 이 화상병으로 인한 매립으로 해지는 효력 상실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화상병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확진이 되기 전까지는 정상적인 담보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환급이 됩니다. 환급이 되는데 전액은 아니고 어쨌든 담보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계약자 부담 보험료 여기에 미경과 비율이요. 해당 월 미경과 비율을 곱한 만큼 환급이 돼요. 그러니까 가맹미경과 비율은 아니죠. 네, 가맹미경과 비율은 아니고요. 네, 그렇게 환급이 됩니다. 계약자 부담 보험료 곱하기 미경과 비율만큼 환급이 돼요. 그 다음에 계약자 책임이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계약자 책임이 있는 경우, 계약자 책임이 있는 해지나 효력 상실, 그 다음에 무효가 있을 거고, 계약자 책임이 있는 무효가 이렇게 나뉘거든요. 네, 무효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계약자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 무효는 실제로 거의 없어요. 계약자 책임이 있는데 무효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이거는 거의 없고, 계약자 책임이 있는데 무효가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예요. 아까 같이 우리 요 경우로 갑시다. 요 경우로. 근데 600주를 올해 심을 건데 과정이 30개니까 혹시 설마 그냥 어떻게든 이렇게 묻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아직 안 심었는데요. 네, 심은 걸로 묻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약자가 안 심은 걸 알면서도 농협에다가 내가 600주 심었다고 허위고지한 거예요. 네, 고의 있잖아요. 네, 이 경우는 환급 안 돼요. 환급 자체가 안 돼요. 계약자 고의잖아요. 네, 이 경우는 안 됩니다. 무효는, 그러니까 계약자가 있는 고의로 인한 무효는 환급이 안 돼요. 네. 계약자가 또 양심상 가가지고 해지를 하면 뭐 이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 네, 이게 무효로, 계약자 고의로 인한 무효로 판단이 되면 환급이 안 돼요. 요런 흐름도입니다. 요런 흐름도. 네, 흐름도가 요래요. 네, 흐름도가 요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흐름도를 보시고 나머지는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 된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교재 내용대로 읽어보시는 거고, 그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어떤 경우냐? 네, 책임 있는 사유. 아까 전에 저희가 본 이 경우는 도대체 어떤 경우냐? 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임의 해지. 변심. 나 그냥 해지할래. 가가지고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그냥 해지하는 경우예요. 계약자의 책임으로 해지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사기에 의한 계약이라거나 계약의 해지 또는 중대 사유로 인한 해지에 따라서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이게 말이 되게 이상하죠. 계약의 해지 또는 중대 사유로 인한 해지에 따라서 해지하는 경우, 말이 굉장히 이상한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일단은 사기에 의한 계약이 취소랑 짝꿍이고요. 계약의 해지 또는 중대 사유로 인한 해지, 이게 이 해지랑 짝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풀어보면, 자,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은 취소랑 짝꿍이고 계약의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약의 해지. 계약의 해지는 말 그대로 해지이고 중대 사유로 인한 해지. 얘도 해지인 거죠. 그러니까 사기에 의한 계약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와 계약의 해지나 중대 사유로 인한 해지, 이걸로 인해서 해지하는 경우, 이렇게 나누는 거를 한 문장으로 쓰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쓴 건 아니고 약관에 있는 거를 갖고 오다 보니 그렇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요 세 가지는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문장이 이상하지만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해지하는 경우와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 효력 상실 두 가지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 세 가지 중에 뭐 이거는 아시겠지만 두 번째 문장이 애매하고 이해도 잘 안 돼서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1번 사기에 의한 계약, 이건 취소되는 경우. 이거는 계약 체결 당시에 어떤 계약자가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이런 거죠. 이미 제 과수원에 이미 나무가 전년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한번 잠겨가지고 나무가 상태가 안 좋아요. 상태가 안 좋아요. 나무가 전년도 비가 많이 와서 침수가 됐었어요. 그때 제가 보험가입을 안 했었거든요. 예를 드는 거예요. 제 과수원이 실제 있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왠지 올해 이 나무들이 작년도 침수에 의해서 안 좋을 것 같은 거죠. 느낌이 세요. 그래서 얼른 가서 뭐 가입 시점에 기상특보 관련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일부러 그걸 또 아는 분이라서, 그것도 손해배가 또 공부하시는 분이라서 알고 기상특보 없을 때 어차피 관련제도 아니니까 가입을 했어요. 화창한 날 가서 가입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5, 6월부터 전년도 침수의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네. 사실은 계약자는, 여기서 말하는 계약자는, 저는 알고 있었잖아요. 이미 가입 이전의 사고로 이 나무들이 서서히 죽어나갈 거를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마침 또 똘똘한 손해평가사가 전년도에 그 해당 지역 호우특보 기상청 막 관련 자료들을 갖고 와가지고 이 과수원이 침수됐었는데 이러면서 막 안 거예요. 걸렸어요. 네, 보험가입 이전 사고인 게 걸린 거예요. 네, 그러면 보험자는 취소할 수 있어요. 보험자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급표 시켜서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처럼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너무 일이 막 커지잖아요. 그러면 보통 실무에서는 이렇게 되면 이거는 면책안내예요. 가입 이전 사고로 면책안내를 합니다. 보험자의 취소까지 행사하지 않고요. 이거 사실 가입 이전 사고니까 이건 제가 보상해 드릴 수가 없어요 라고 면책안내를 하면 둘 중에 하나죠. 계약자 민원으로 튀거나 아니면 계약자가 인정을 하고 그럼 난 가서 해지할게요. 결국 임의 해지로 가는 거예요. 결국 1번으로 돌아가요. 네. 양심 있는 계약자 만나면 나 안 걸릴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하면서 결국에는 임의 해지로 돌아가는, 계약자 끝까지 버티면 이제 취소로 가는 거고요. 민원이 막 튀고 그러면 이제 싸움이 나는 거죠. 실제로 뭐 주먹 다짐 싸움이 아니라 이제 법정 분쟁이 일어나든 어쨌든 뭐 민원으로 튀어서 어쨌든 서로 다툼이 일어나겠죠.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냥 계약의 해지에 따른 해지, 이거는 그냥 일반 해지인데 계약자의 책임 있는 해지잖아요. 고지의무 위반 같은 거예요. 고지의무 위반. 그러니까 가입을 할 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고지의무 위반이 있거나 아니면 위험이 변경이나 혹은 증가되거든요. 이제 이거를 통지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미통지하는 경우, 이런 경우 있어요. 이거는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사기는 아닌,
계약자 그냥 바빠가지고 이거 언제 다 일일이 해요. 예를 들어서 뭐 고지 의무면은 내 과수원 상태가 이러한데 지금 조금 예를 들어서 병이 조금 있어요. 그거 그냥 빼먹은 거예요, 그냥. 네, 막 토양 소독을 좀 안 했다거나 작년도에 탄저병이 있었는데 토양 소독을 안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그냥 흔히 빼먹어요. 이런 얘기는 뭔 다 가입할 때 일일이 다 안 하잖아요. 예, 뭐 별일 없을 줄 알고 그냥 안 한 거예요. 고의성은 없어요. 혹은 방제시설이 있었는데 방제시설을 철거했어요. 그러면 철거한 거를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이런 거 다 일일이 안 해요. 실제로 농가분들 연세도 많고 하시는 분들은 안 해요. 네. 그러니까 고의는 없는데 중요한 걸 이제 안 한 거잖아요. 네. 이런 경우 이제 해지 사유가 되기는 해요. 네.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의 그냥 단순 위험 변경의 증가로 해지는 안 되고 정말 중대한 위험의 변경 증가. 네. 이런 경우는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가면 여기 제방이 하나 있고 물이 가득 차 있어요. 제방 뚝이 있는 거예요. 뚝. 그 밑에 이제 과수원이 있는데 이 뚝을 철거한대요. 잠길 것 같아요, 여기가. 얘기해줘야죠. 네. 해지해야죠. 이뚝이 참 잠기면은 이거는 자연재해로 볼 수가 없잖아요. 미리 그 전에 해지해야죠. 근데 결국엔 또 일로 가요. 계약자든 피범자가 이미 해지로 가요, 결국에는. 이 정도의 위험 증가가 있어야 돼요. 버티면, 나중에 잠기면, 사고 접수를 하겠죠? 그럼 손해평가사가 가서, 아, 이거는 12시간 80mm 이상의 집중호우 특보로 인한 뚝이 무너진 게 아니고, 이건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인한 뚝이 무너진 거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되고, 면책안내가 또 되고, 결국엔 또 일로 가요. 네, 그래서 지금 다 결국 일로 가요. 1번으로. 아니면 버티면 또 다툼이 일어나서 해지가 돼요. 네가 이거 안 했잖아. 이거 알려줬어야지 뚝 무너지는 거를. 이렇게 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법정 다툼으로 갈 때 어떻게 보면 그 약관에 있는 네, 반박 자료들, 근거들을 실어 놓은 거예요. 네, 결국 글로 갑니다. 네,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대 사유로 인한 해지가 뭐냐면, 계약자 신뢰가 완전 붕괴되는 경우.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는 상당히 많아요. 이 경우는 실제 실무에서 굉장히 많은데, 저도 작년에 이런 경우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었어요. 이 경우만요, 작년에. 어떤 경우냐면, 방치예요. 그러니까 보험농사라고 그러죠. 보험 가입해놓고요. 매실, 가장 처음 한 게 매실이었지. 예, 매실 농가였는데, 갔는데, 입구를 찾을 수가 없어요. 풀숲이에요. 무슨 원시림 같아요. 저 안에 매실나무가 있대요. 방치잖아요. 예. 전 이거는 조사를 할 수가 없다. 예, 면책 안 나고 해지 통보하는 거예요. 물론 이 해지도 인수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해지할 수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험자가 이제 해지를 하는 경우인데, 보험자가 즉시 해지 가능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경우도 그렇고 보험자가 먼저 해지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법정 다툼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서 네. 하여튼 그렇다. 네,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반환해야 될 보험료가 있으면 계약자는 이제 그럼 그거라도 난 주세요 라고 청구를 할 거고, 그럼 청구를 하잖아요. 그럼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기간에 대해서 그 보험개발을 공시하는 대출 이율이 있어요. 그 이율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해서 지급해야 돼요. 그러니까 청구를 했는데 보험회사가 계속 민기적 버티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자 내야 돼요, 이자. 그래서 빨리 청구하면 빨리 줘야 이자를 덜 낼 수 있다. 빨리 청구하면 보험자는 빨리 줘라. 네, 요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부분이 문장 자체가 조금 어려워서 그렇지, 네, 사유가 그래요. 다음 6번 자기부담 비율을 보겠습니다. 과실손해위험보장의 자기부담 비율, 우리 자기부담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자동차 보험에서 자차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뭐냐면 생물을 다루고 있잖아요. 살아있는 생물을 다루고 있는 거라서
100% 자연재해 이런 거를 없고 생리장애나 아니면 본인의 책임이 조금 어느 정도는 있다라는 거고요. 그게 1번. 본인 책임은 어느 정도 있다. 100% 자연재해가 아니다. 관리소에 대한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 1번. 물론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거는 농민들에게 말씀하시면 큰일 나요. 네가 농사 못 지었잖아가 대로 비춰질 수 있어서 이 자기부담 비율의 취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1번의 그 취지보다 1번의 취지는 한 10%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90% 이 2번의 취지. 2번의 취지가 뭐냐면 그겁니다. 이 자기부담 비율에서 이 자기부담 비율 설정을 안 하잖아요. 이게 정책보험이다 보니 보험료를 한 90% 정도를 지원을 받아요. 나는 10%밖에 안 낸단 말이에요. 계약자는.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한 10% 정도 내면 말씀드렸잖아요. 100만원짜리 보험인데 나는 10만원만 내는 거예요. 100만원짜리 보험이고 가입 금액이 막 2천만원이래요. 내가 피해율이 우리 단순적으로 2천만원인데 피해율이 50%다. 그럼 1천만원 받는 거예요. 100만원짜리 보험에 1천만원 받는 건데 또 그것도 꽤 커 보이는데 보험이란 게 원래 그렇잖아요. 10만원만 내는 거예요. 10만원 내고 50% 피해 입으면 한 1천만원 내는 거예요. 혹하죠. 정책보험이라 그래요. 농민을 지원하려고 만든 보험이라 그래요. 혹하잖아요. 아무래도 농사를 해태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안고 가라는 거예요. 네가 관리한 최소한의 네가 이 정도는 만약 50%의 피해가 있다. 그럼 한 20% 네가 가져. 네가 부담해. 자기 부담 비율이 다른 작물에 비해 굉장히 세요. 다른 보험에 비해. 네가 가져. 이러는 거예요. 해태하지 마. 네. 지원해준다고 너 너무 지원해준다고 해태하지 마. 라는 거거든요. 그게 자기 부담 비율의 사실상 진짜 취지입니다. 네. 그래서 지급보험금을 계산할 때 피해율에서 차감하는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보험금을 구하면 가장 기본적인 용어정의 때 들으셨죠? 네,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자기부담 비율 요거거든요.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이 1,000만원이다. 근데 피해율이 50%다. 근데 자기부담 비율이 20%다. 그러면 보험금은 300만원.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부담 비율이 센 거예요. 50% 다 500만원 다 못 주고 500만원 다 못 주고 20%뺀 300만원만 줄게. 네. 자기 부담, 네가 부담해. 이 정도 비율은 이거거든요. 그래서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어요. 10%, 15%, 20%, 30%, 40%를 선택할 수 있는데 무조건 선택되는 건 아니고요. 20, 30, 40은 제한 없어요. 네, 20, 30, 40은 제한 없고요. 다만 10%, 15%는 제한이 있는데요. 10%형은 최근 3년간 연속보험 가입 과수원으로서 네, 일단 3년 동안 가입을 해야 돼요. 신규 가입하자마자 10% 해주세요. 이거 안 돼요. 그리고 3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에 계약자 부담 보험료 말고요. 정부 지원 받는 모든 보험료 순보험료의 120% 미만 그러니까 사고가 되게 적게 난 있더라도 보험금을 적게 수령한 경우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여기서의 3년간은 우리 과수사종의 경우 여기서의 3년은 이런 거예요. 올해 26년이죠. 26년 2월에 지금 가입하잖아요. 네. 최근 3년이 뭐냐면 22, 23, 24년을 말해요. 네. 직전 연도는 빠져요. 25년은 빠집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 25년도 거가 들어가면 이 25년도에 해당하는 어떤 이 보험금의 손해율 이런 것들이 25년 12월에서 1월 이때 확정이 되는데 가입비를 2월에 받으면 이게 반영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렇습니다.
연도가 이래요. 이거는 이 연도 중요한 거는 아닌데, 많은 분들이 자기 부담 비율 설명하실 때 뭐 전년도 바로 25년도 거 막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아니에요. 네, 가수서종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거 직전년도 거 빠져요. 통계 기간이 짧아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5%형은 2년간 23, 24년이 되겠죠? 네, 2년간 연속보험가입과손이고 2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20% 미만인 경우에 한해서 선택 가능합니다. 네, 23, 40%는 제한 없고요. 나무손해보장 위험보장 특별약관 자부 부담은 5% 정액입니다. 나무손해보장은 좀 저렴하죠? 네, 5%예요. 그래서 자기부담 비율이 이렇다. 그래서 선택 기준 잘 알아두세요. 선택 기준은 잘 알아두시고 시험에 단서로 잘 나오니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부담 비율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별약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약관 특약 4가지 있어요. 적과 종료 이후 가을 동상의 부보장 특별약관. 네, 가을 동상의 부보장 특별약관이에요. 가수사종. 가을 동상해를 보장하지 않는 거예요. 가입하면. 그 다음에 저가 종료 이후 일소피해 부보장 특별약관. 네, 가입하면 일소피해를 보장하지 않아요. 네, 특별약관에 가입하는 족족 보험료가 떨어지는 거예요. 저가 종료 이전 특정위험 5종 한정보장 특별약관. 네, 마찬가지로 이 5가지만 보장을 하는 거예요. 저가 종료 이전은 종합위험을 보장을 하지만 이거를 가입하면 5개만 보장을 한다 라는 거고요. 네, 나무손해보장 특별약관 가입하면 얘는 거꾸로 나무를 보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험료, 특별약관에 가입했을 때 보험료가 오르는 건 얘만 오르고요. 나머지는 전부 보험료가 할인이 돼요. 네. 되셨죠? 이거는 뭐 전에 설명드렸던 부분이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계약인수 관련 수학량은 또 그 어려운, 제가 그 1과목에서 어려운 부분 한 5손가락 안에 드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사약보험이었고, 또 하나가 이제 얘예요. 표준수학량과 평년수학량이거든요. 여기는 또 설명에 제가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아서 여기는 아예 다음 시간부터 제대로 각 잡고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해평가사 1차, 2차 시험 및 실무자료는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 손해평가사를 사랑하는 모임 손사모 카페에 방문하시면 더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